새벽입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립니다. 숨을 고릅니다. 엄마, 이제 요양원 알아봐요. 딸의 말이 공기를 바꿉니다. 저는 올해 74 정희숙입니다. 전주 완산구에서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속에서 배웠습니다. 노년의 진짜 어려움은 고독과 비용이라는 사실을. 남편은 10년 전 떠났습니다. 말없이 사진 속 미소만 남기고 처음엔 혼자도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책을 빌리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화분을 햇볕에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수술, 밤중에 화장실 가다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세면대를 붙잡고 겨우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혼자라는 게 위험이구나. 딸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가요. 안전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자율성, 생활의 리듬, 내가 나로 사는 감각. 그 모든 걸 잃을 것 같았습니다. 딸 집에서 한 달을 지내봤습니다. 식탁의 작은 소리에도 눈치를 봤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여긴 내 집이 아니구나. 그 사실만 뚜렷해졌습니다. 간병인도 모셔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 식사량을 꾸짖었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 외출을 종용했습니다. 생활의 속도가 달랐습니다. 사소한 차이가 큰 피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비용이 컸습니다. 간병인 450만 원, 요양원 350만 원. 통장은 빠르게 말랐습니다. 마음도 함께 말라갔습니다. 그날 밤 식탁에 앉아 스스로 물었습니다. 정말 이 길뿐일까? 창밖 불빛이 대답 대신 깜빡였습니다. 다음 날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복지상담실 앞 게시판. 포스터 하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주시 함께 뜰 입주자 모집. 작은 글씨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삶. 보증금 1,500만 원. 월 18만 원. 식사관리비 포함 30만 원 내외. 2번 읽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찾던 건 돌봄이 아니라 삶이구나. 자율성, 안전망, 그리고 소속감. 그 세 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곳. 세 번째 선택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월 450만 원이 30만 원이 되는 구조. 돈을 줄이되 존엄을 지키는 방법.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노후 대안, 앞으로도 다룹니다. 중간에 백세지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더 많은 분들의 노후를 바꿉니다. 고맙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내 삶의 속도를 존중하는 주거.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도움. 각자의 방. 공동의 식당과 도서관. 상주 생활지원사. 요양원과 뭐가 다른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여긴 생활이 중심입니다. 돌봄은 보조입니다. 그 순간 오래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문턱에 발을 올렸습니다. 혼자이되 고립되지 않는 삶. 제가 평생 지켜본 노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숫자로 다시 정리합니다. 간병인 450만 원,
요양원 350만 원. 공동체 주거 30만 원. 차이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비용이 아니라 주도권입니다. 내가 내 일정을 정하고 내 밥을 짓고 스스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 그 권리가 있을 때 돈은 삶을 지키는 도구가 됩니다.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여기 함께 뜰에 가볼게. 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해와 걱정이 엇갈린 표정.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엄마로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해.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 준비 과정, 집 정리 보증금, 생활비, 그리고 적응의 이주. 비용은 어떻게 30만 원이 되는지, 외로움은 어떻게 관계로 바뀌는지,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누군가의 계획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조타수를 잡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양원 말고도 길이 있다. 저는 그 문 앞에 섰습니다. 이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입주를 결심하자 가장 먼저 집이 문제였습니다. 30년을 살던 전주 아파트. 남편과 함께 꾸민 거실, 오래된 소파, 사진이 가득한 벽. 짐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혼자 큰 집을 지키기엔 벅찼습니다. 보증금 1,500만 원도 필요했습니다. 결국 전세 계약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짐을 줄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옷, 책, 식기. 버리려다 다시 집어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추억은 물건에 있지 않다. 내 안에 있다.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사진 몇 장. 남편이 쓰던 만년필. 오래된 찻잔 세트.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전세금은 저희가 잠시 빌려도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내 삶을 위해 쓰고 싶구나. 딸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과 이해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짐을 줄이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새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설렘으로 채워졌습니다. 비우는 일은 슬프지만 동시에 자유를 줍니다. 그 자유가 있어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입주 날, 작은 캐리어 2개만 남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가슴 깊이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비용은 30만 원. 요양원의 10분의 1점. 그러나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선택했다는 사실. 그 확신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첫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와 발자국이 들렸습니다. 조용한 집과는 달랐습니다. 아침, 지원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불편한 건 없으세요? 따뜻한 인사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공동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어르신들이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같이 드세요. 웃으며 권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왔습니다. 둘째 날은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장이 빼곡했고 햇살이 비쳤습니다. 창가 의자에 앉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식탁에서 이름을 부르고 휴게실에서 함께 웃었습니다. 작은 대화가 외로움을 덜어주었습니다. 둘째 주는 활동에 나갔습니다. 체조, 영화,
노래 모임이 있었습니다. 쉬고 싶다면 방에 머물렀습니다. 사람이 그립다면 내려갔습니다. 가장 좋은 건 눈치가 없다는 것. 딸 집에선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간병인과는 생활 속도가 달랐습니다. 여기는 달랐습니다. 존중이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리듬이 생겼습니다. 아침엔 커피, 낮엔 독서, 저녁엔 대화, 밤엔 휴식. 혼자이면서도 함께였습니다. 이제 확신했습니다.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새 집에선 이웃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눈이 자주 마주쳤습니다.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민자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이 반찬 좀 드셔보세요.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휴게실엔 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소소한 대화가 마음을 채웠습니다. 박종만 어르신은 보건소 출신이었습니다. 건강상담은 제가 맡습니다. 자연스럽게 역할이 정해졌습니다. 저는 복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기초연금, 보험, 가족 갈등. 경험이 누군가의 도움이 됐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편해졌어요. 고맙다는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퇴직 후 잊었던 자부심이 살아났습니다. 마음 나눔 교실에도 참여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함께 흘렀습니다. 이제야 내 마음을 말했네.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다시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고 웃고 때로는 다투며 살아갔습니다. 이웃은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곳이 내 자리구나. 입주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생활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때 딸 윤정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걱정스런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이웃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윤정이구나, 엄마 닮았네. 따뜻한 환영에 윤정이가 놀랐습니다. 손주 민준이도 함께였습니다. 휴게실을 구경하며 눈이 반짝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노래방 기계, 아이도 즐겁게 어울렸습니다. 김민자 할머니가 쿠키를 주었습니다. 박종만 어르신은 별자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준이는 금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같이 노래 불러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동백 아가씨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웃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윤정이는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밝아진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달라지셨어요. 그녀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웃과 함께 웃고 떠들며 가족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윤정이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돌아가기 전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필요로 한 건 안전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느끼는 삶이었군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내 마음도 이해해.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그날 밤 방에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곳은 어르신만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이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맞다.
내렸다. 아침 햇살이 방을 비춥니다. 커피 향이 집안을 채웁니다. 창가에 앉아 책을 펼칩니다. 1층 식당으로 내려갑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인사가 오갑니다. 밥과 국, 소박한 반찬이 놓입니다. 식사 뒤엔 가벼운 체조를 합니다. 몸이 굳지 않도록 움직입니다.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집니다. 오후엔 도서관에 앉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잔잔합니다. 옆자리 할머니와 속삭이며 웃습니다. 가끔은 영화도 함께 봅니다. 낡은 화면에 추억이 겹칩니다. 눈물이 고였다가 곧 웃음이 됩니다. 저녁이면 휴게실에 모입니다. 차를 마시며 하루를 나눕니다. 누군가는 노래를 부릅니다. 밤에는 방으로 돌아옵니다. 조용히 불을 끄고 눕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다. 속삭입니다. 예전엔 혼자여서 두려웠습니다. 이젠 함께여서 든든합니다. 작은 일상이 큰 힘이 됩니다. 삶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와 나누면 빛이 납니다. 저는 지금 그 빛 속에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제 자리가 보였습니다. 이웃들은 각자 역할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건강을, 누군가는 식사를 맡았습니다. 저는 상담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보험, 서류를 도왔습니다. 작은 도움에도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편해졌어요. 그 한마디가 힘이 됐습니다. 잊고 있던 자부심이 살아났습니다. 퇴직 후 저는 쓸모없다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쓰임을 찾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기쁨이었습니다. 마음 나눔 교실도 열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마음을 풀었습니다. 내 얘기를 해도 되나요?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자식에게 못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눈물이 번지고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살면서 처음 말해봤어요. 그분의 고백에 모두가 울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경청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준다는 사실만으로 외로운 마음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교실은 점점 커졌습니다. 참여자는 늘어나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대화는 서로를 치유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작은 글쓰기 모임을 해보자고.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조각이 모여 책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도 소중하구나. 그 깨달음이 얼굴에 번졌습니다. 저는 다시 느꼈습니다. 나도 여전히 사회복지사구나. 그 정체성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함께들은 단순한 주거가 아니었습니다. 이웃이 서로를 살리는 자리였습니다. 돌봄이 아닌 나눔이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자리를 찾았습니다. 필요할 땐 돕고 필요할 땐 도움을 받습니다.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갑니다. 혼자였다면 느낄 수 없는 힘. 여럿이 있기에 가능한 따뜻함. 그것이 제가 얻은 두 번째 삶이었습니다. 함께 뜰에서 반년이 흘렀습니다. 생활은 안정되고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그 무렵 윤정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걱정보다는 호기심이 담긴 얼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주 잘 지낸단다. 윤정이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한 공간, 햇살이 드는 창문. 책장 위엔 제가 읽던 책들이 있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자 이웃들이 맞았습니다. 윤정이 왔구나. 어서 와.
따뜻한 환영에 윤정이가 놀랐습니다. 점심은 함께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여럿이 둘러앉아 웃고 떠들었습니다. 윤정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여긴 정말 다르네요. 그녀는 식탁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양원과는 완전히 달라요. 식사 후 제가 맡은 수업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할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열정적인 눈빛. 윤정이는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정말 다시 복지사 같아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처음엔 이해 못했어요. 요양원도 싫다, 간병인도 싫다. 고집처럼 보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찾은 건 안전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느끼는 삶이었군요. 저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구나. 엄마는 여기가 좋아. 내 삶을 지킬 수 있으니까. 윤정이는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처음부터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저는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모두 배우는 중이야. 짧은 대화였지만 깊은 화해였습니다. 그날 밤 창밖 불빛이 더 따뜻했습니다. 가족도 이웃도 모두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름 방학, 민준이가 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재밌어요. 도착하자마자 눈을 반짝였습니다. 휴게실을 뛰어다니며 구경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노래방 기계. 아이 눈에는 모두 새로웠습니다. 김민자 할머니가 쿠키를 건넸습니다. 맛있게 먹어라, 아가야. 민준이는 웃으며 받아 먹었습니다. 박종만 어르신은 별자리를 설명했습니다. 천문학에 관심 있는 민준이가 귀 기울이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민준이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의 손에 이끌려 다니며 웃음소리를 곳곳에 퍼뜨렸습니다. 할머니, 같이 노래 불러요. 민준이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잡았습니다.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백아가씨, 추억의 멜로디. 주민들이 손뼉을 쳤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와 제 목소리가 한 곡 안에서 어우러졌습니다. 세대를 잇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정이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함께 담긴 표정. 엄마, 정말 달라지셨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기선 내가 살아있단다. 짧은 말 속에 모든 게 담겼습니다. 저녁엔 모두가 함께 식사했습니다. 큰 식탁에 어른과 아이가 어울려 대가족처럼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식사 뒤 복도를 걷던 윤정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안심이 돼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걱정 말아라. 엄마 잘 산다. 민준이는 방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도 올게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창밖 불빛이 유난히 고왔습니다. 아이의 웃음이 여운처럼 남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길 끝까지 걸어가리라. 입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의 낯설음은 사라졌습니다. 이곳은 이제 내 집이 되었습니다. 아침은 커피 향으로 시작됩니다.
식당에서 자연스레 모입니다. 누군가는 밥을 짓고 누군가는 반찬을 나눕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죠? 인사 속에 하루가 열립니다. 서로의 얼굴이 익숙합니다. 박종만 어르신은 혈압을 잽니다. 김민자 할머니는 국을 끓입니다. 저는 상담으로 도움을 줍니다.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작은 일도 소중합니다.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전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체조, 독서, 글쓰기 모임. 모두 자율 참여입니다. 강요가 없으니 편안합니다. 오후엔 도서관에서 책을 봅니다. 햇살이 창가로 쏟아집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고요합니다. 저녁엔 휴게실에 모입니다.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눕니다. 노래가 흘러나오고 웃음이 번집니다. 밤에는 방에 누워 생각합니다. 오늘도 잘 살았다. 짧은 말이 큰 위로가 됩니다. 혼자였다면 두려웠을 일상. 이제는 함께여서 든든합니다. 외로움보다 소속감이 커졌습니다. 1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다시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함께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웃은 가족이 되었고, 이곳은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시간 여기서 빛나게 살자. 저는 이제 74입니다. 살아온 길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배움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뜰에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돌아보면 많은 길이 있었습니다. 혼자 살며 버티던 길, 간병인에 의지한 길, 요양원에서 체념하던 길, 모두 제게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의 삶을 원했습니다. 존엄과 자율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함께 뜰은 제3의 선택이었습니다. 혼자이지만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돕고 돕받으며 살아갔습니다. 돈도 중요했습니다. 450만 원은 너무 컸습니다. 30만 원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비용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삶을 고른다. 그 선택이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주도권이 있어야 웃을 수 있었습니다. 딸도 이제 이해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정말 살아있다고 느끼는 곳. 그 눈물에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늦지 않았단다. 우리 모두 배우는 중이야. 삶은 여전히 흐릅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이웃의 인사에 미소를 짓습니다. 작은 일상이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노년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존엄과 소속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자신답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권리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의미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삶. 이제야 비로소 나답게 삽니다. 여러분도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요양원만이 답은 아닙니다. 자식에게만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삶이 정답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길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